고물가 무섭다. 이러다 죽겠다. 흑흑. 여러분 이게 사실일까요? 사실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이 지표를 한번 보시죠. 11월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를 하거든요. 97.2까지 떨어졌습니다. 기준선이 이게 100입니다. 기준선이 100인데 100 아래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무너지는 거고요. 100 위면 소비자 심리 지수가 활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109예요. 97이에요. 97.2예요. 그런데 이렇게 97.2까지 떨어지면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무너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것도 말입니다. 그동안 말입니다. 7월까지만 하더라도 103.2로 시장의 어떤 심리가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9월에 99.7까지 떨어지더니요 10월에 98.1 그리고 급기야 11월에는 97.2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7월의 정점 103.2를 기록한 이후에 8월, 9월, 10월, 11월 넉 달 동안 벌써 소비자 심리 지수가 깨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그만큼 말입니다. 소비자들의 심리가 무너졌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2020년 4월에 70.8보다는 높죠. 2022년 7월에 86보다도 높고요. 11월에 86.5보다도 높습니다. 연초에 90.7이었거든요. 그때보다는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심리라는 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고물가가 워낙 심각하니까요.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 10월에 3.8이잖아요. 11월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3.6%까지 떨어진다고 했다가요. 최근에는 더 힘을 받아서 말입니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큰 폭으로 떨어진다. 아무래도 국제유가가 좀 떨어지니까 11월에 물가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나 목표 물가 2.3%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2%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듯합니다. 지금 7월에 2.3%, 8월에 3.4%, 9월에 3.7%, 10월에 3.8%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물가는요 더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요. 사람들이.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7월에 소매 판매 지수가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졌었고요. 8월에 마이너스 0.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9월에는 플러스 0.2%까지 올라가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10월에 소비자 소매 판매 지수가 나올 텐데 이게 어떻게 됐는지 또 봐야 되지만 아마도 말입니다. 추석 이후니까 조금 올라갔을 거다 그렇게 예상은 합니다. 올라갔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10월까지 무너지면 11월, 12월도 계속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 대목이라는 말 자체도 없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고금리도 역할을 하고요. 이자 폭탄에 대한 충격 그것도 역할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고금리에 대한 충격도 사실 시장에서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고금리에 대한 충격 자체가 시장에 당연히 있죠. 없을 수가 없죠. 그만큼 말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는 시장에 어떤 무서움을 가지고 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인지 말입니다. 실제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보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뭐 2분기 들어서서 좀 나아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영업자 가게의 월평균 소득을 보면 1분기에 마이너스 3.2%까지 빠지면서 시장에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게 됐던 거거든요. 고물가에 이러다 죽겠지가 바로 이거예요. 소비를 안 하니까 그에 대한 충격이 커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문제는
문제는 앞으로잖아요. 앞으로. 지금 말입니다. 어려운 것은 앞으로 경제가 좋아지면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더 나아지고요. 소상공인도 더 나아지고요. 중소기업도 더 나아질 거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고금리 상황이 앞으로도 지금 100이 기준인데요. 11월에 119를 나타냅니다. 금리 수준이 안 떨어집니다. 고금리로 계속 간다는 뜻이에요. 지난 6월에 105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105도 100 위고요. 그러면 고금리 수준이 계속 간다는 뜻입니다. 2021년부터 지금 시장을 쭉 보면요. 100 아래가 없습니다. 100 아래가. 금리 자체가 계속 고공행진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떨어지더라도 찔끔찔끔 떨어지지 이게 피부로 느낄 만큼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말입니다. 결국 고금리가 또 이자 폭탄에 대한 어떤 금액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지갑이 비어서 소비할 여력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이야기고요. 여기에다가 앞으로의 물가도 쉬이 안 떨어진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나왔는데 11월에는 10월에 3.3%, 3.4%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향후 1년간 물가 전망을 나타내주는 지표거든요. 그런데 3.4%면 내년 말에 가더라도 3.4%의 물가를 유지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목표 물가가 2%인데 2%보다 더 위에 있다는 뜻이에요. 예, 7월에 4.7%보다는 낮지만 3.4%를 기록했다는 것은 여전히 높은 수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고물가에 그 고금리가 시장에는 위축을 가져오고요. 결국 그게 소매 판매에 영향을 미쳐서 시장 전체에는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자영업자들이 또 바닥경제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위협은 점점 커지고요. 그 위협이 고물가와 고금리라는 사실 우리는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